주체조선의 영원불멸할 승리의 칠이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조국개방 전쟁 사적지를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덕을 만대의 길이 빛내시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주체 104 2015년 6월 8일 사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개방 전쟁 사적지는 대를 두고 전해야 할 고귀한 혁명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용도사가 응축되어 있는 사적지를 위대한 전승의 성지로 빛내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제일 먼저 찾으신 것이 바로 여기 최고사령부 지휘처입니다. 이날 집무실과 소조를 비롯한 사적 건물들을 보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처럼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계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용도하신 사실은 세계 전쟁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고 3년간의 조국개방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은 것은 결코 적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지낼 수 없는 탁월하고 특출한 용도로 천리해안의 의지와 화상한 풍물을 지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원들과 인민들, 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잘 알아야 우리 혁명기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신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투쟁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전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한 나라의 최고 사령관이 이용한 작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박하고 수수한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었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개방 전쟁을 승리로 용도하심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사이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의 용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조국개방전쟁 사덕지의 사적물들과 자료들은 지울 수도 없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라고 하셨습니다. 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개방전쟁 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승정도 업적을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깊이 체득시키는 위대성 교양 장소이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가야 할 고귀한 혁명유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웅면 드물지 않을 신념의 주추를 안겨주신 그날의 현지지도는 주체조선의 승리의 전통이 이 땅 위에 영원히 흐르도록 해주신 하나의 뜻깊은 계기였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개방전쟁 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용도사가 응축된 전승의 성지라고 하시면서 사적지를 통한 참관사업을 잘해서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 청년들이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덕을 대류리오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조국개방전쟁 사적지를 더욱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고 혁명사적물 연구 버전 대책도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혁명한 용도에 위해서 오늘 우리 사적지는 혁명의 북보로 또 전승의 성지답게 더욱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조국개방전쟁 사적지를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지리지리의 전통, 승리의 전통을 대로리어 빛내어갈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당의 용도 따라 지방이 변하는 위대한 변혁의 시대와 더불어 이 땅 구어디에나 사회주의 선경 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모습은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자랑찬 실체로 솟아나고 있는 속에 대옹단군 농사동 농장과 삼장 농장에도 새집들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농촌 고유의 특색을 뚜렷이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꾸준히 갖추어진 대옹단군 농사동 농장과 삼장 농장의 새 문화주택들은 혁명의 성지 인민들을 마음속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고 보다 유족하고 훌륭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시려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운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건설혁명의 전구에 불러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 의지를 안고 함경북도 당원대대의 건설자들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와 기술 전시회 등을 실속 있게 도직하고 선진적인 공법과 경험을 공유 일반화하면서 농사동 농장의 문화주택들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웠습니다. 양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테일 동지, 관계부문, 건설에 기여한 단위 일꾼들과 건설자들, 해당 지역의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살림집 이용 후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되고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노동당의 운동으로 새 문명 새 생활이 날로 꽃피는 마을들의 흥겨운 농악소리가 울려 퍼지고 춤판이 펼쳐졌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새 보금자리를 받아 안고 행복에 겨워 있는 주민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대흥달에 달려나 농촌 살림집에 철사올 받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집들을 맞이합니다. 새집을 지으면서 인민들이 좋아하겠는지, 인민들이 합격 도장을 짓겠는지 걱정도만 한데 인민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흥단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에 만지는 어머니 당의 운정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 당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든 대흥단에 세세년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농촌혁명 강령에 또 받들려 명간군 양천 농장에 인민의 리상천이 희한하게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소식을 리철수 특파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예로부터 양천이라면 마을 주변에 명간천과 성동천이 그리고 모듈이 무성하다고 해서 양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치 좋은 곳에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된 수백 세대의 소층과 단층, 다락식 살림집들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림집 마을이 풍치에 어울리게 20여 종의 2,6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이번에 이 원림 녹화를 도성하여 놓았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건설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건설 역량 편성과 자재 보장을 철저히 앞세우면 우리 군 자태의 힘으로 이런 농촌 문화 주택들을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농촌 문화주택으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환희와 감격으로 마을들이 흥성이는 가운데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일꾼들이 새 집의 주인들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방이 변하고 흥하는 새 시대를 펼쳐가는 어머니당의 손길 아래 멋들어진 새 집들을 한나란시에 받아하는 근로자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끝없이 울렸습니다. 라손 제약공장이 훌륭히 개건돼서 조업했습니다. 인민보건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우는 당의 숭고한 뜻에 또 받들려 손봉구역의 현대적으로 일떠선 공장에는 고려약 생산장, 조사약 생산장, 실험분석실, 문화선전실 등 의약품 생산과 종업원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생산 공정과 환경을 갖춘 또 하나의 의약품 생산 기지가 마련됨으로써 질 좋고 효능 높은 각종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업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라손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신용철 동지, 시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공장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업식에서는 조업사가 있었습니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개건된 라선 제약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존승 세대들의 영적 위훈과 빛나는 삶은 우리 새 세대들의 귀감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존승 세대의 빛나는 위훈만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과 가정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그것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공원무기 전시장에는 29개의 별이 새겨진 107mm 해안포 179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해안포를 자주 찾아보는 한 전시 공로자가 있습니다. 90살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할머니의 이름은 오원균입니다. 권혁호 기자가 오원균 전시 공로자를 취재했습니다. 로이는 해안포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할머니는 조국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고향 땅에서 미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정말 그 놈들이 우리 제강서에도 침범해가지고서 모범명청원 모범노동자들 다 학살. 그의 고향인 강선 땅에 기어든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했는데 민청연장을 한 그의 오빠도 무참히 살해해서 대동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고향 땅을 태거미로 만들고 부모 형제들을 학살한 원수들에 대한 증오를 안고 밤낮으로 수류탄을 만들었으며 복수의 마음이 담긴 수많은 편지를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인민군대 동지들, 저는 강선의 민청원 오원균입니다. 우리 강선에서도 원수들은 민청연장을 비롯해서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더 많은 수류탄을 생산해내겠으니 살인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씨도 없이 소멸해 주십시오. 원균 할머니가 1950년 12월 5일에 써보낸 편지는 지금도 그의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런 편지를 수많이 보냈는데 당시 동해안의 호도반도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포병중대 지휘소대장 김영년 동지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스럽게도 김영년 동지의 고향 역시 강선이었습니다. 그처럼 알고 싶었던 고향 소식이었지만 민청연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다는 소식에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랐고 한편으로는 가족 친척들의 생사 여부가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김영년 동지는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한 고향 강선 내기인 오원균 동지에게 자기 가족들에 대해 알아봐 줄 것을 편지로 부탁했습니다. 명년 동지의 부탁을 받아 알아보니까 당 통계나던 형님은 놈들의 만행에 의해서 청산당하고 피살됐습니다. 그는 찢어지듯 가슴이 아팠지만 원수놈들이 김영년 동지의 일가식솔들에게 감행한 야수종 만행을 다 적어 보냈습니다. 이 사진은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진행된 공기당 총회에서 고향에서 온 편지를 읽어주며 천대교의 복수를 다짐하던 김영년 동지의 모습을 정분 기자가 수록한 것입니다. 우리와 맞선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피를 즐기는 승냥이 무리이다. 사랑하는 고향 땅을 태더미로 만들고 부모 형제 학살한 원수들에게 무자비하라. 증오와 복수심이 김영년 동지만이 아닌 호도반도 전체 용사들의 가슴마다에 용암처럼 끌어번졌습니다. 증오의 포탄을 재운 호도의 포들이 노성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나의 동생 누나들이여, 원수는 절대로 이 땅에 못 오른다. 쏘라 쏘아라, 포병들이여, 쏘고 또 쏘라. 전시가요 해안포병의 노래는 동해안 방어 전투가 벌어졌던 이 시기에 창작되었습니다. 하늘에 닿은 증오와 복수심은
김영년 동지가 지휘하는 해안포 179호에 위훈의 표를 새겨주었으며 1952년 10월 포에는 민청호 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전쟁 전기간 해안포 179호는 3척의 적 구축함을 수장시키고 26척의 중소 함선들을 까부셨으며 김영현 동지는 1952년 8월 25일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허신의 별들을 새길 때마다 그는 오원균 동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원균 동무, 기뻐하오. 우리 포가 민청연장의 복수, 당선 사람들의 복수를 해주었어. 이 별들에는 원균 동무의 마음, 우리 당선 사람들의 마음도 깃들어 있어. 수많은 편지들이 오고 갔지만 김영년 동지는 자기의 복수심을 폭발시킨 그 오원균이라는 당선 사람을 남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남자 이름이었으니 여성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 그 다음 해에 김영년 동지는 표창휴가로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에 온 아버지에게 당선 사람들은 당선제강서의 혁신자로 소문난 전회당원이 있는데 못 맞는 거라고 떠밀었답니다. 그러나 김영년 동지는 전화의 날 자기에게 복수의 감정을 도해준 제강서의 오원균이라는 사람부터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원균이 남자가 아니라 당선 사람들이 소개하려고 한 바로 그 혁신자 처녀였습니다. 만나려는 그 오원균이 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처녀인 줄 아는 그 아버지는 막 달려갔다고 합니다. 김영년 동지는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안고 일을 잘해서 혁신자로 당원으로 자라난 오원균 동지와 만났습니다. 김영년 동지는 1950년 12월 5일부터 받은 편지들을 모두 내보이며 이 편지들이 증오심을 100배해주고 영웅으로 떠밀었다고 하면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두 심장을 하나로 되게 해주었습니다. 전후에도 김영년 동지는 복수의 마음을 안고 30여 년을 포병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오원균 동지도 남편의 부사수가 되어 뒷바라지를 하며 아들 3명을 모두 인민군대 지휘관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에서는 포병부대 연대장으로 사업하던 공화국 영웅 김영년 동지를 위훈의 부와 더불어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영웅 강사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김영년 동지는 전우들의 복수의 마음이 별로 새겨진 이 해안포 앞에서 영웅들과 호도반도 전우들의 위훈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와 아내 사이에 오고 간 편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된 사연은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 30년을 전승기념관 영웅 강사로 일한 김영년 동지는 1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제4차 전국 로병대회에서 우리의 전쟁 로병들의 위훈에 대해 감높이 평가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로 이긴 전쟁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영년 동지는 아내에게 후대들에게 이 포에 대해 말해줄 때 거기에 새겨진 위훈만이 아니라 전승세대의 사랑과 증오에 대해 이야기해주라. 조국과 고향을 알고 사랑과 증오를 안 전승세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가를 가정사를 통해 알려줄 것을 유언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전시공로자인 오원균 할머니는 남편의 유지를 지켜 민청호 해안포에 새겨진 전승세대의 넋을 새 세대들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8일 알렉세이 크리보르츠크 러시아聯邦 국방성 부상이 인솔하는 군사 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소고 32세 저음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합 추모 모임 참가자 일동이 열린 전문을 싣고 뜻깊은 전승들의 저음에서 자강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고산진 혁명 사족지를 연일 참관하고 있는 소식과 김책대철 연합기업소의 손진독인 탄류 공정이 확립됨으로써 강질 제거의 새로운 도약대가 마련된 데 대해서 쓴 기사를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위대한 손길 아래 전승세대의 위훈과 녹선 빛난다. 이런 제목으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의 사정 및 공문무기 전시장을 돌아보고 쓴 기사와 이민유턴의 철의 진리를 삶과 토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창당 위협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대홍단군 농사동 농장과 삼장 농장의 수백 세대의 살림집들이 일떠선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은 당동택 관철의 기술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사업에서 주도성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대해서 쓴 기사와 사상사업을 역동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는 여러 단위 당위원회를 서기한 기사들을 싣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활성화에 비약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현실로 증명한 3중 3대 혁명 불군기 원산시 송배전소 초급당위원회의 사업 경험을 서기한 기사와 자강도 함경북도의 청년들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들로 탄원한 소식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높은 산을 넘어야 보람이 크고 진벌길을 헤쳐야 뚜렷한 자욱이 남듯이 어렵고 힘들수록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진군 보폭을 크게 내짚어야만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앞당기고 바라는 모든 꿈과理想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놓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쓴 기사와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모습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에 새로 꾸린 스케이트 및 체육 신발 생산 공정과 스케이트 조립 공정 조업식이 진행된 소식과 로병의 수기와 20여 개의 입대증 이런 제목의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당결동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은정과학지구의 폭탄 숨결을 전하며 쓴 기사를 싣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당의 육아정책 관철에 이바지할 좋은 연구 성과를 내놓은 것을 비롯해서 현실에서 운을 내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서기한 기사들과 젖생산을 잘하기로 소문난 평양시 농촌경립위원회 구빈축산농장 청년 작업반을 찾아서 쓴 기사를 전했습니다. 신문은 6년이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소고 32세 저음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합 추모 모임이 네팔에서 진행되고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된 소식을 싣고 미군 범죄의 란무장으로 변해버린 열도 이런 제목으로 미일 지휘 협동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동의 관계를 폭로한 기사와 괴뢰 한국에서 미일의 앞잡이가 되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 열기가 날라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전 반윤석열 투쟁이 연일 전개되고 있는 소식 그리고 국제 소식들과 최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오류를 자아내며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가기한 유형의 저리독감 전파의 위험성에 대해서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8일 알렉세이 크리보르츠크 러시아聯邦 국방성 부상이 인솔하는 군사 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소고 32세 저음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합 추모 모임 참가자 일동이 열린 전문을 싣고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이 20개 시군 지방공업공단들의 재분공사를 결속하고 타일 붙이기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경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탁월한 군사전법으로 세계적 기적을 안아오신 강철의 용장. 이런 제목으로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아서 쓴 기사를 싣고 대관군 평문리에서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당의 명령 지시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로 우렁차게 화답하며 사회주의 군술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떨쳐가고 있는 조선인민군 황문남 소속부대 군인 건설자들의 토생 경험을 서기한 기사를 비롯해서 화성 저녁의 낮과 밤이 기적과 위훈 창조의 순간들로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에 새로 꾸린 스페토 및 체육신발 생산 공정과 스페토 조립공정 조업식이 진행된 소식과 오랜 세월 노병동지에게 뜨거운 혈인의 정을 바쳐가는 농업위원회 관계설계연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소개한 기사를 전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서고 32세 저음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합 추모 모임이 네팔에서 진행되고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된 소식과 유럽 지역 토론에 위대한 김일성 주석을 추모하여가 도이틀란드에서 진행된 소식을 싣고 괴뢰 한국에서 미일의 앞잡이가 되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 열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전 반윤석열 투쟁이 연일 전개되고 있는 소식과 니카라과 공화국 국경들을 소개한 기사를 비롯한 국대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